저도 평소에 이 스마트폰을 손목에 쥐고 있는 편인데요. 근데 어쩌다 보면 손목이 좀 저릿저릿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손목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만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이 젊은 층에서는 이제 손목을 많이 활용하고 자꾸 찍다 보니까 손목이 이제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인데요. 사실 일을 많이 하셔서 손목에 약간 통증이 온 상태에서 손자, 손녀들을 보다 보니까 손목 질환이 특히나 많아지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손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을 좀 알아보고요,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알아볼 질환이 손목 건초염인데요. 다른 말로 이 득케르뱅병이라고 합니다. 네, 쉽지 않은데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뭐 예전에 1895년 이거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스위스의 이제 외과 의사인 득케르뱅이라는 분이 그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득케르뱅병, 득케르뱅 건초염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름이 어렵습니다. 저도 학생 때 좀 잘 안 외워졌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 손목에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젖히고 이렇게 펴게 해주는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 신근이라는 이제 근육의 힘줄이 손목 부위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힘줄을 둘러싼 힘줄집이 요골 경상돌기 부근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요골 경상 건초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약 12만 명 정도의 환자가 이 득케르뱅 건초염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남성은 3만여 명, 나머지는 이제 다 여성으로서 이제 여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득케르뱅 건초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엄지손가락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퇴행성 손상이 발생해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이나 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잘 발생합니다. 아니, 엄지손가락을 쓰는 건 남성, 여성 다 비슷하게 쓸 것 같은데요. 왜 여성이 12만 명의 그 환자분들 가운데 9만 명을 차지하고 남성은 3만 명밖에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선 증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증상을 갖고 있나요? 증상은 이제 우리 아랫팔에는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요. 엄지손가락 쪽에 이제 요골측이거든요. 이 엄지손가락 쪽에 손목이 붓고 아픕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이제 압통이 심하고요. 손목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손목 사이 부분 있죠. 이 부위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실까요? 어느 부분이요?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 부분이 아프시다고요? 네, 이쪽도 아플 수가 있고 주로는 이 손목 부위의 통증이 주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먹을 쥐기만 해도 아플 수가 있고요. 또 손목을 이렇게 돌리거나 비틀 때 통증이 이제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을 쓸 때 심한 통증 관계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책을 이런 식으로 들을 때 엄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증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구부리기 힘들거나 엄지손가락 쪽에 저림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느껴져서 병원을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이제 득케르뱅 건초염은 이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엄지손가락 쪽의 손목 통증과 심한 압통 이런 특징적인 증상을 의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학적 검사, 진찰이라고 하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엄지손가락을 구부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 감싸 쥐어줍니다. 이렇게 딱 쥐어주었을 때 환자분들은 증상 부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순히 쥐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꺾어보면 이 힘줄들이 쭉 늘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를 자주 시행하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손목 위치에서는 이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 신근의 힘줄이 거의 붙어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요 부위가 힘줄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겹쳐 거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은 확실하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오른쪽에 비해서 힘줄이 염증으로 많이 부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은 상당히 이제 심한 환자분이셨고, 예,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분은 왜 이렇게 심해지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계속
요리하시는 분이신데 계속 이제 손목을 쓰시는 분입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손목 건초염인 줄 모르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가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뭐 이제 일시적으로 손목이나 손가락을 무리하게 쓰고 난 후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난 다음에 이 통증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진 않는데 네. 이제 점점 심해지거나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득결혈변 건초염은 손목과 엄지손가락을 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보호대도 엄지손가락을 끼고 손목을 감아주셔서 이렇게 같이 고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보호대들이 있거든요. 고정을 시키는 거군요. 네, 고정을 하고 휴식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얼음찜질, 그리고 수염진통제,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해 볼 수가 있겠고요.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유도하에 아까 보셨겠지만 그 초음파를 보면서 그 부어 있는 힘줄에 이제 그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네. 급한 경우에. 그러니까요. 이제 잘 낫지 않는 경우에요. 네. 이제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없거나 효과가 짧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하지는 않고 체해 충격파 치료나 고강도 레이저 치료,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프롤로 주사 치료라는 것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그 아프신 분이 이제 요리를 많이 하셨다는 걸 들어보니까 네. 확실히 여성들이 뭐 빨래며 뭐 여러 가지 뭐 짜는 거 이렇게 손목을 많이 많이, 쓰시니까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혹은 뭐 수근관 증후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병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작년에 18만여 명 정도가 이제 병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손목에는 이제 손바닥 쪽으로 인대와 뼈로 이루어진 이제 터널 형태의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손목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과 정중신경이라는 이 노란색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손목 터널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들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저림감이나 통증, 감각 저하 등을 이제 네.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네. 주로 이제 손목을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집안일 많이 하시는 가정주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잘 발생합니다. 네.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듣기로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증상은 이제 손목보다는 손바닥, 손가락 쪽으로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은 반쪽만, 세 번째 손가락 쪽으로 저림감이나 통증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네. 반쪽만 아파요? 이게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 예, 그 나머지는 또 척골신경이 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기하네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새끼손가락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많이 물어봐요. 예. 그리고 이제 통증 양상은 뭐 저리기도 하고 쑤시고 아리고 예,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신경 증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감각이 둔해집니다. 먹먹하다. 남의 살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쪽에 이 엄지 두덩근이 그 근육의 위축이 오면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러고도 낮에 통증이 있기도 하지만 밤에 통증이 더 심해져서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자가진단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 부위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요. 색칠해놓은 부위가 이제 감각저하, 통증 이렇게 일어나는 부위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과 손바닥에 통증,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지 그것만 이제 확인해 보셔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양쪽 오른쪽 사진이 좀 유용한데요. 네. 양쪽 손목을 구부린 상태로 이렇게 손등을 맞닿게 하고 한 1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 부위로 점점 저림감이나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네.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가 진단법 그리고 증상으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병원에 오셨을 때도 실제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방법들인데요. 네. 진찰하는 방법이에요. 증상 부위를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아까 이제 보셨지만 손등을 이렇게 맞닿게 하고 손목을 구부리고 있는 것을 이제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터널을 인위적으로 좀 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이렇게 눌리게 만들어서 증상이 유발되는지 보는 것인데 정상인에서는 증상이 유발되지 않고 네. 환자분들한테서는 이런 증상이 이제 유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중신경의 부종이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신경 지나다니는 곳을 손으로 톡톡 치거나 아니면 이제 진찰용 망치 있거든요. 고무로 생긴 톡톡 쳤을 때 손바닥 쪽, 손가락 쪽으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이제 방사되기도 합니다.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손목 터널을 이루고 있는 뼈의 구조물들이 좀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초음파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정중신경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부종이나 주위 인대의 비율을 확인하면서 진단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정중신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왼쪽이 신경이 훨씬 오른쪽에 비해서 더 두꺼워졌죠. 그러네요. 예, 이게 염증 때문에 이제 부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이제 좀 전형적이지 않고 애매한 경우에는 목 디스크나 이런 다른 질환하고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손바닥이며 뭐 손목, 손가락까지 아프고 저리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여기도 역시 이제 손목의 움직임을 좀 제한해주는 보조기 사용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면 좀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는데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손목 터널 내에 정중신경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런 휴식이나 이런 이제 비침습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네. 좋아지지 않으면 이런 주사치료, 신경치료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 신경치료술을 시행하게 되면 신경의 부종이나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완화되고 감각 이상도 좀 돌아옵니다. 네. 예, 대개는 이제 이런 비수술 치료로 호전이 많이 되는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피치 못하게 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횡수근 인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잘라주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손목 질환 가운데 손목 건초염 살펴봤고요.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척골 충돌 증후군입니다. 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제 우리 몸에 좀 충돌을 일으키는 관절 부위들이 네. 좀 몇 군데 있는데요. 손목에도 이제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손목 관절은 아래팔뼈인 이제 아래팔뼈는 2개가 있습니다. 요골하고 척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목뼈는 이제 수근골이라고 하는데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허리뼈라고 그래서 손 등뼈죠. 중수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뼈들이 손목 관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척골은 아래 팔뼈 중에서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가 척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골과 손목뼈 중에서 삼각골과 월상골, 예, 이 그 척골과 이 월상골과 삼각골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기가 쉽거든요. 마찰이 되기도 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뼈랑 그다음에 월상 삼각인대,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등의 퇴행성 변화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뭐 원인으로는 선천적 요인도 있고 후천적 요인도 있는데요. 선천적 요인으로는 이 양성 척골 변이라고 해서 척골이 좀 더 긴 분들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흔하게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이 요골에 증가된 배명경사 이런 것들이 있고 골절로 인해서 요골이 이제 단축돼 있거나 척골이 이제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장 저하 등으로 인해서 이제 후천적 요인으로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서도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대개 이제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 있죠. 직업이나 운동 때문에 잘 발생하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딱 바닥을 짚었을 때
충돌이 탁 일어나면서 안쪽에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척골 충돌 증후군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까? 아까 이제 득게르뱅 병 같은 경우는 요골 측 엄지손가락 쪽 통증이었는데요. 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이제 척골 측 새끼손가락 쪽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목 부위가 이제 먼저 아프고요. 손목 부위가 붓고 아프고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팔 손목의 움직임이 통증 때문에 좀 제한이 되는데, 네. 이제 주먹을 꽉 쥐거나 이 척골 측으로 이렇게 꺾었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걸레 짜는 동작 이런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을 손으로 짚지를 못합니다. 네. 예, 그리고 손목을 젖히거나 구부리는 동작에서 이게 통증 때문에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네. 불편감을 초래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손목 하나에 질환이 다양하게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진단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보신 질환들은 비교적 이 손목 통증 환자들 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에요. 더 다양하게 있겠지만, 근데 같은 손목이지만 통증의 양상이 좀 부위나 양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증상을 보고서도 이런 질환들을 어느 정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양성 척골 변이가 있는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에 비해서 이렇게 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척골이 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길죠. 이쪽 공간이 더 좁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충돌이 좀 더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척골이나 월상골, 삼각골에 퇴행성 변화가 엑스레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엑스레이 외에도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통해서 이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의 손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손목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먼저 손목을 이제 무리하게 안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직업이랑 연관되었을 때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써야 되시는 경우에는 손목을 이제 쓰기 전후에 손목을 구부리거나 펴주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른손과 왼손을 좀 번갈아 가면서 써서 한쪽 손목에 무리 가지 이 부담이 않게. 집중되는 것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작업할 때는 손목의 움직임을 좀 단단하게 좀 제한해 줄 수 있는 보조기를 쓰시면 네.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 끝난 후나 퇴근 후에는 가급적 손목을 쓰지 않고 충분히 쉬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는 무거운 물건 드는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손바닥을 위나 아래로 젖혀주는 스트레칭, 그다음에 좀 근력 운동들을 해서 이 손목을 좀 튼튼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손목 통증을 예방하시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손목 질환 관리법에 대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2019년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오후 1시 30분에 열립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괴산 소방서에서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정서, 문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공연이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 별관에서 오후 1시, 오후 3시 10분에 열립니다. 드림스타트 영양교육이 증평군 여성회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입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정진규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룹니다. 시장에 가자 지난주에 이어 단양 구경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 상인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보고 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의 숨겨진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시장 고고도 내일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 많이 덥다 보니까 저녁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과하게 되면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죠? 네, 뭐 어떤 분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드시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매운 짬뽕을 드시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커피보다는 녹차가 해장에 좋고요. 네. 매운 국물보다는 좀 맵지 않은 이렇게 양파나 토마토 소스 또 소고기 무국국 같은 하얀 국물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